오늘은 조금 마음이 불안하진 않았나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괜히 조급해지고 놓친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한 해의 끝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대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달력 한 장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은 시간들을 세며 뭔가 더 해야 한다고 다그치곤 했죠. 그때 김수연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이다.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오늘은 흔들리는 연말, 마음의 작은 중심을 세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여정이 당신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 마음이 참 조용히 흔들리죠. 마치 멀쩡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잔잔히 흔들리듯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안쪽에서는 숫자를 세고 시간을 재고 놓친 것들을 떠올리며 조급해집니다. 저 역시 달력 마지막 장이 보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김수연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완벽하지 않은 나와 화해하는 법을 다룹니다. 그 안에서 이런 대목을 읽었어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할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조금 멍해졌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는 오래 이루지 못한 일들을 향한 조용한 자기 비난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면화된 자기 기준이라고 말하죠. 남들이 말한 적 없는데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에 무너지는 마음. 그래서인지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법정 스님의 말씀과 겹쳐졌습니다. 버리고 비울 때 보이는 마음이 있다. 완벽을 향해 쥐고 있던 손을 살짝 펴보는 순간 흔들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바라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한 주는 불안과 조급함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아,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아보려 합니다. 그 작은 인정이 마음의 숨을 다시 고르게 해주고 흔들림을 흔들림 그대로 놓아줄 수 있게 해줍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 중 하나가 비교죠. 남들은 이룬 것 같고 나는 제자리 같은 기분. SNS에서 흘러나오는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김수연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행복은 방향을 잃는다. 저는 이 문장을 그냥 좋은 말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이 그랬으니까요. 올해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자꾸 떠올랐고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상향 비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비교가 동기가 아니라 죄책감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나는 왜 못했을까? 조금만 더 했으면. 후회는 끝없이 이어지고 마음은 더욱 작아집니다. 이런 순간 김수연 작가는 조용히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나쁘지 않다. 이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잘했어보다 아직 부족해를 먼저 말하죠. 하지만 올해를 돌아보면
분명 버텨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작은 상실을 견딘 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난 날, 아무 말 없이 지나간 저녁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마음의 기록입니다. 책을 추천하는 이유도 그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신 지나온 길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 후회 대신 오늘을 살았다는 단순한 진실. 그 마음이 올해 마지막 한 주의 중심을 조금은 단단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흔들림을 멈추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다잡기 위해 큰 계획을 세우려고 하죠. 내년 목표를 적어본다든지, 새해에 바꿀 습관을 정리한다든지. 하지만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그런 계획들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다. 감정이 행동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행동이 먼저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연말이면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행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스스로를 위해 우려내는 일, 일기 대신 짧은 한 줄을 적는 일, 오늘 수고했어. 이런 작은 행동들은 마음의 중심을 조용히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책 추천을 조심스레 하자면 김수현 작가의 책도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책 글귀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연말에 해야 할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작지만 지금 가능한 실천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는 일,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는 일,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건네주는 연습.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흔들리는 마음 중심을 조용히 다시 세워줍니다. 혼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 어딘가 단단하게 서 있는 기둥 같은 감각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입니다. 연말이면 유난히 관계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인사해야 하나, 안부를 건네야 하나, 누구는 나를 기억할까, 혹시 불편하게 만든 건 없었을까? 작은 관계의 결이 유독 예민하게 느껴지죠. 저는 예전엔 연말 인사를 모두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놓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인사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불안을 달래려는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수현 작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에서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곳에 자연스럽게 머문다. 이 문장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닿는 몇 사람에게 조용히 마음을 건네는 일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종종 거리를 두는 것을 차갑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연말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오기 쉽습니다. 모임에서 소외될까 두렵고 누군가에게 잊히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저도 그런 감정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답은 관계를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대려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의외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연말 마지막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에게 잘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마음 몇 개를 지키는 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에게 작은 안부 한 줄, 조용한 감사 인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닿는 곳에만 머물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바라는 자리, 거기면 됩니다. 한 해가 끝나갈 때 우리는 늘 비슷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나는 올해 잘 살았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성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한 심판일 때가 많습니다. 올해가 특별히 더 어려운 해였더라도 마지막에 서면 마음이 괜히 더 무거워지죠. 저도 매년 그랬어요. 일의 결과보다 놓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좋았을 것들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수현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완벽해야만 괜찮은 삶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괜찮은 삶이 우리의 오늘이다. 저는 이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랑받은 순간보다 상처받은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웃었던 날보다 흘린 눈물이 마음을 잡아끕니다. 이게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는 부정적인 경험을 우선 저장하는 부정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힘없이 밀려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올해를 바라보는 마음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돌려보면 보이지 않던 장면들이 살아납니다. 아무도 몰랐던 작은 회복, 말하지 못한 상처를 견딘 날,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혼자 마음을 추스른 저녁. 그건 성과보다 더 깊은 내 마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기준 삼아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김수현 작가는 말하죠. 하루를 버틴 것도 삶의 중요한 성취다. 이 문장은 어떤 변명도 필요 없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줍니다. 올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완벽하지 않은 날들을 감싸 안는 일입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따로 세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그 사실에 마음을 기대는 일. 연말의 마지막 한 주를 이 시선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자꾸만 생겨나는 책임감과 조급함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우리가 올해 해낸 일의 절반은 결과가 아니라 버텨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한 주를 평가가 아니라 멈춤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조용한 인정, 부드러운 이해, 그리고 괜찮아, 정말 잘했다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한마디, 그 마음만으로도 올해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올해의 달력도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고 마음은 따라가지 못한 날도 있었죠. 그 모든 순간이 부족했던 기억이 아니라 견뎌낸 기록이길 바랍니다. 누구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아팠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만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냥 오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창밖의 겨울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 그 짧은 순간이 흔들리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마음은 어떤가요? 올해 가장 많이 떠오른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김수현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가 저에게 작은 중심을 세워준 것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조용한 힘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느린 걸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천천히 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분명 있으니까요.